외계 행성 소개 13번째 캐노비아 행성 시공간을 초월했던 과학자들의 행성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약 12%는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후 자신의 고향별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살던 행성이 멸망한 후 자신의 행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지구 행성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육주기를 진화하는 동안 발생한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종자 행성으로 준비된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12%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성에서 생긴 카르마를 지구 행성에서 그대로 재현하면서 행성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성의 멸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임자들과 행성의 멸망에 관여한 중요 인물들이 자신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 행성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들이 지구 행성의 영단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행성의 진화를 책임지고 있던 행성 영단의 책임자들이 우주적 카르마를 가지고 빛의 일꾼이라는 신분으로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빛의 일꾼들의 우주적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성이 어떤 원인에 의해 멸망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계 행성 시리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과 외계 행성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별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 채널러 팀에서 하늘과의 조율과 소통에 의해 준비된 정보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외계 행성에서 지구 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별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행성은 네바돈 은하 소속이며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성으로 우주에서 가장 진화한 휴머노이드형 파충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의 행성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 캐노비아 행성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12차원 초입 단계의 물질 문명을 꽃피운 행성이었습니다. 과학적 역량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던 행성 영단의 관리자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었던 영역에 도전하며 우주에서 독보적인 과학 문명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 의지를 실현할 첫 단계로 우리는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행성 내부 깊은 곳으로 끌어와 집적하고 이것을 몇십 배로 증폭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무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여 뉴 캐노비아라 불린 천공 문명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행성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정수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고 과학자 행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캐노비아인들은 파충류형에서 휴머노이드형 외투를 가진 생명체로 진화하는 경로를 밟고 있었는데
지상의 캐노비아인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진화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파충류의 모습이 더 강했고 낮은 면역성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캐노비아 여성들의 육체적 모순에 우려하던 행성의 영단에서는 원인 분석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래전에 무한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했던 시기에 행성의 지하 깊은 층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큰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냅니다. 이 틈새로 새어나와 행성의 전역을 뒤덮었던 유해 물질은 캐노비아인들에게 유전적 형질 변환을 초래했고 특히 여성 캐노비아인들에게 생식력과 면역성에 저하라는 고통을 안겨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행성의 과학자들은 사고 발생 이전의 시기로 되돌아가 그 당시의 캐노비아인들을 데려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행성의 시간의 막을 조작함으로써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타임머신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마침내 과거 캐노비아인들을 현재로 데려오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즉 행성의 환경은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과거로부터 데려온 파충류형 캐노비아인들이 휴머노이드형에 맞춰진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의 캐노비아인들이 현재로 오게 되자 그들이 과거의 시간에 초상으로 존재함으로써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긴 시간 동안 탄생할 수 있었던 모든 후손들의 영혼들이 일제히 회수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회수된 영혼들이 물질 체험을 하며 축적했던 사고 조절자의 내용 또한 함께 지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행성 역사의 여러 시기들을 왕복하는 실험들이 진행되었는데 이 때문에 관련된 시기들의 시공간이 뒤엉키고 틀어지면서 물질의 형태가 이상하게 변했고 천공의 뉴 캐노비아인들도 일제히 잠들듯이 죽어갔습니다. 캐노비아 행성 영단의 최고 책임자였던 저는 우리 행성에서 일어난 이 모든 불행들의 실질적 책임자입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 독보적인 과학 문명을 건설하고자 했던 저의 원대한 꿈은 행성의 창조와 탄생, 그리고 영혼의 윤회 시스템의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우리 행성 주민의 희생과 행성 시스템의 파괴라는 엄청난 파국을 몰고 왔습니다. 창조주의 영역인 행성의 시공간 시스템은 서로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서 약간의 손상이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것을 알지 못했던 저는 시간의 조작을 통해 행성의 공간적 모순을 초래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틀린 시공간 시스템 위에서 행성 영혼들의 윤회 시스템이 파괴되었고 그들이 오랜 물질 체험을 통해 축적했을 소중한 사고 조절자의 내용들이 지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속절없이 죽어가는 행성 주민들과 폐허가 된 행성의 모습을 뒤로한 채 저는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한 오만함과 자만에 대해 속죄하고 파괴된 저 행성을 재건할 해결책을 얻기 위해 지구에 왔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주관하시는 지구 차원 상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외부 지원팀 소속 빛의 일꾼으로서의 훈련 과정을 거쳐왔고 우리 행성의 앞선 과학 문명을 이곳 지구에 펼쳐놓는 문명 전달자의 역할을 하며 행성 카르마를 해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생에서는 행성 주민들의 사고 조절자의 내용이 지워지게 한 원인자로서의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 머리 봉인을 한 채 배운 것들이 기억으로 남지 않는 괴롭고 비참한 삶을 살며 마지막 카르마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빛의 일꾼으로서의 마지막 훈련을 받고 있는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서 우리 행성의 모순을 해결할 열쇠가 되어줄 행성과 영혼의 창조와 탄생, 그리고 행성 시스템의 유지와 영혼의 진화를 위한 행성의 윤회 시스템에 관련된 진리와 본질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지구라는 낯선 땅에서 힘겹게 행성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있을 제 행성의 동료들과 영혼들에게 저의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이 고통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가올 지구 차원 상승이라는 창조주의 큰 행사에 동참하여 당신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저의 역할이 끝나면 저는 그리운 고향 캐네비아 행성으로 복귀할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그곳의 재건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8일 이 글은 빛의 생명나무 채널러 팀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